부모님 안녕하세요. 영재형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우리 준비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 한과형의 입시 로드맵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상이 올라오는 건 그 뒤일 것 같은데 JCCMS의 황규영 과학실장님하고 이 로드맵에 대한 인터뷰 라이브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겠죠. 근데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드맵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물어보실 때 케모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 케모 해야 될다? 아니 케모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이게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면요,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져요. 물론 수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케모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케모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케모에 대한 부분을 안 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확신적인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런 확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실 수 있는 로드맵 꼭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025학년도 지원자 많이 줄어들까라는 질문을 갖다 했을 때 사실 예상은 갖다가 해보지만 그래도 도전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의 밑도는 인원들이 한과형은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애들 수는 줄어도요, 지원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이 합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이 계속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의 그런 내용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 준비할 때요, 보통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4학년 후반 때부터 준비를 갖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수학을 갖다가 준비하실 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되어진 아이들은 아주 빠른 아이들은 수상, 수원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수학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수학 나가고 있는 친구 마음 어떻게 될까요? 완전 급해지죠. 완전 급해져요. 왜? 옆에 있는 친구 중학교 교육과정 다 끝나고 수상 나간다더라. 저 친구는 수원 나간다더라. 우리 애는 뭐 하고 있었지? 같이 수학학원 다니는데 어머님 거기서 결판 나요. 왜? 아까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영재학교 준비하는 어머님들은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다? 떨어져서 유격을 가진 내공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근데 이 부분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요, 여기서 이 부분에 내용을 푸시를 해서 너무 빠르게 나가면 아이들 눈 깜빡거리는 틱 분명히 어머님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한순간에 정말 도미노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빵! 하고 이게 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걸 원하십니까? 그러한 걸 원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부모로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빼놓고는 우리 아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을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어머님 진짜 스피드가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골프 같은 거 칠 때요, 맨 처음에 스윙이 안 돼가지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스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빠르게 휘두르잖아요. 엄청 스피드가 달립니다. 근데 그 스피드가 왜 중요하냐? 공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매우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수학도 처음에는 조금 느린 듯하게 보이지만 빨라지는 단계, 빨라지는 타이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기다려줘야 골프를 잘 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 쳐서 아버님 다녀서 아시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잘했어 막 이렇게 하면 왠지 신나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느끼시면서 왜 아이에게는 그걸 못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녀에게도 부여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적인 이 진도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조금 밀려 올라간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무리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서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시작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마무리해질 때 12월 때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수원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대한 이 부분의 진도가 들어가 있거나 수원에 대한 부분의 일부가 끝나 있는 경우에는 이 가장 안정적인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하면서 이제 과학을 중등과학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사실 나중에 고등과학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했을 때 6학년 때 고등과학을 일부를 원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재 학교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에 한 번 이 원트랙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원트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한과형에 대한 준비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단 6학년 겨울방학 때에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년 때 지원해보면서 보완점 찾아서 다시 한번 지원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뭔가의 결과를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기쁨 바로 어머님들이 주인공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합격의 주인공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짜보시면서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노트 덮고 저기 아주 구석에다 넣어놓지 마시고요. 이거를 꼭 냉장고 앞에다 붙여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을 해주세요. 이유는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과 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고등학교 2024학년도 경쟁률인데요. 한과형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96명, 선발인데 지원자가 750명. 경쟁률 자체가 7.8대 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과형의 경쟁률이 이제 10대 1 정도가 되어지는데 영재 학교 일반 과정에 대한 부분 말고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24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350명이 몰렸습니다. 그 전년도에 몰렸던 인원수의 거의 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14.6대 1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내용적인 것이 왜 이렇게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몰렸느냐? 바로 코로나였기 때문이죠. 코로나였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 뭔가가 준비되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에 대한 당락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검증 없이 내가 준비했던 서류가 괜찮다라는 판단에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어떤 자기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획일성이 있다면 장영실 전형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아니고요. 그 마무리 뒤에 무엇인가를 다시 확장해서 열어나갈 수 있는 주제이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학전람회를 갖다가 준비할 때는 한과형만큼은 특히 장영실 전형만큼은 이 주제에 대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과 물리원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의 생명과학에 대한 이 부분의 심화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로 또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항상성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우리가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거를 기작으로 알고 있다면, 피드백 작용을 알고 있다면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 이 문제 어디 나오냐고요? 하이탑의 유사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풀어볼 수 있는 상태라면 한과형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특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이탑의 창의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들만 싹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 그러면 한과형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100% 내가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지구과학의 문제인데 이거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문제도 나왔거든요. 수은 분포에 대한 문제. 자, 근데 이런 여기는 아니네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수은 분포에 대한 이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연달아서 대기의 기온 분포로 문제를 내놨어요. 자, 이것과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어머님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것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따로인데다가 중학교 2학년에 있던 과학과 중학교 3학년에 있는 과학에 대한 부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용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구과학 문제가 화학 문제 다음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과형 지원할 때는 이런 류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문제의 치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리하고 화학 했던 친구들이 지원을 갖다 하면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때 MSG에서 열리는 생명과학 특강, 지구과학 특강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